AK 라디오 역사와 전쟁,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전쟁 3부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종교의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저희 AK 라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듣고 오시길 추천드리면서 본격적으로 AK 라디오 역사와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중동 지역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왜 분쟁의 씨앗이 됐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이제 둘러싸고 어떤 배경들이 지금까지 작용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 갈등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 현재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단순히 종교 갈등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랬는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 지금 현대 상황에서의 종교 분쟁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군사적인 갈등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중동 전쟁 이후 계속 쌓여왔던 분쟁들이 결국엔 터진 일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말이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 네. 또 최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정당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마스도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이제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집권 여당은 세속주의 정당인 파타라는 정당이죠. 하마스는 원래 이제 시작 자체는 이집트의 정치 단체, 종교 단체였던 무슬림 형제단과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됐었던 조직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집권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가자 지구 일대만 사실상 지배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파타 정당과는 좀 결별을 하게 된 상황이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쪽과는 좀 같은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쪽을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하마스가 1980년대 이 지역에서 이제 세력이 성장할 당시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조직을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주적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파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 파타 정당의 입지를 약화를 시키려고 하마스를 비롯해서 일부 이슬람 원리주의 정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집권할 정도로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이란과 연계를 해서 이스라엘과 적대를 하는 걸로 이런 분노감, 이런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하마스라는 거는 딱 정당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념적인 종교단체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산하의 군사조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마스랑 팔레스타인은 이제 별개로 보고서 이 전쟁 개념 자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좀 그게 이해가 확 와닿지가 않았던 게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국가의 개념인 거잖아요. 국가명인 거고 하마스는 정당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당이 국가에서 떨어져 나와서 약간 새로운 국가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팔레스타인을 지금 집권하는 정당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팔레스타인은 약간 정당이 그냥 국가인가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정당 정치라든지 이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정당 정치가 실현이 되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만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은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파가 될 수도 있고 산하의 군벌 조직까지 가지게 되면은 완전히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나 독립적인 정부로 역할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고 갈라설 때도 있고 또 합쳐져서 연립 정부를 세울 때도 있고 아니면 다시 군사적 분쟁이 벌어져서 아예 적대시 되는 경우도 있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이나 이제 아니면 선진국식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부 때도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게 뭔가 중동의 역사나 그런 네. 걸 이해할 때는 제 약간 가지고 있던 상식을 적용하는 게 좀 어렵겠다. 아예 새로운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야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요 차이를 이제 좀 아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마스가 이제 고립돼서 살고 있는 그 가자 지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런 화약고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지역이 이제 가자 지구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 지구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포함이 되는데 뭐 지중해를 따라서 보면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네. 붙어 있고 이집트와 연결돼 있죠. 북쪽이랑 동쪽은 또 이스라엘이랑 접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하마스가 통치를 쭉 해왔는데 이제 뭐 현재 기준으로는 또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뭐 인구가 230만 명이나 된대요.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많은 상당수는 또 하마스 세력인 거겠죠? 230만 명 중에? 그거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마스가 정당이면서 또 종교 단체면서 군사 조직인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 중에 상당수도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자신이 커가지고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230만 명이라 해서 하마스 세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그게 모두가 다 하마스는 아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지역에 별개의 지금 뭐 정당이 있거나 정치 세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이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제 하마스가 여기에 좀 고립이 돼서 살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좀 국경도 폐쇄된 상태다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네.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 가자 지구를 가리켜서 뭐 세상에서 제일 고립된 지역이다, 뭐 세계 최대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혹자는 약간 뭐 바티칸스럽다. 어떻게 보면 바티칸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가자 지구가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에게 뭔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이렇게 있길래 계속 여기서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가자 지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과
떨어져 있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영토 크기가 큰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작은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면 거기에 뭐 석유가 난다든지 엄청난 자원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가자 지구는 고대부터 이집트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는 출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약간 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관문 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이집트의 세력이 강대해졌을 때 이집트가 중동으로 나아가는 출구였고, 반대로 중동 지역에서 어떤 패권 국가가 나타났을 때 이집트가 아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제국이 나타났을 때는 반대로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지역이다 보니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제 기갑 부대로 완전히 포위를 했다고 알려진 가자 지구 남단의 라파라는 도시의 경우에는 고대부터 상당히 여러 전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을 이제 그리스식으로 표현해서 라피아라고도 불렀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 왕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 국가들이 이제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수차례 전쟁을 벌였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중동 전쟁 당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굉장히 중요한 교전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이집트와 연결된 연결 통로면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선 동쪽에서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후를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실제 이번 하마스와의 교전의 원인이 된 것도 이스라엘군이 이제 상당히 방심을 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국경 지역의 수비 병사들이 이제 명절 때 휴가를 많이 갔었을 때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든 얘네들을 막거나 아니면 장악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이 또 국제사회에서도 왜 이 지역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은 이 지역의 그 하마스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점령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지하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 밀수를 통해서 또 이집트와 연결된 지하 터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불법 무기 거래나 마약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요주의 지역인데, 또 이 지역에서 조금만 눈을 서쪽으로 돌리시면 지도를 봤을 때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의 20% 이상이 매일 움직이고 있는 수에즈 운하가 가까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그래서 예전에 이제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중동 전쟁 당시에도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계속 분쟁 지역이 됐던 이유는 이 수에즈 운하를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에 장악을 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수에즈 운하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으로 공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세계 물동을 이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가자 지구의 이제 안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하마스의 움직임에 대해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집트는 여기 네.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중동 전쟁 이후에 지금 라파, 아까 말씀드린 라파시의 경우에 원래는 그 도시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분할을 해서 이집트 쪽 라파가 있고 이스라엘 쪽 라파가 있고 양쪽이 합의를 해서 영토를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귀속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짜로 점령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후 처리를 해가지고 누가 이 지역을 이제 향후에 통치를 해 나갈지는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자님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여기를 누가 통치하는 게 더 장기적 측면에서 낫다고 보세요? 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그냥 궁금했어요. 주셨는데, 네. 이거를 사실은 이게
이 지역이 형식상으로는 아직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일단 소속이 된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함께 이제 그곳에 이제 집권 여당이 함께 관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양쪽이 분리된 지도 상당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주민들도 그거는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지역을 결국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해서 이 지역에 남은 하마스를 모두 척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인구가 230만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자랑을 하는 지역이에요. 전쟁 속에서도 또 네, 희생명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도대체 너네가 얘기하는 하마스를 척결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며 그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색출을 해서 그들을 모두 척결을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하마스를 근절시키기보다는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적개심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하마스 세력이 이제 제2의 하마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이건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무력 충돌을 방지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뭐 국제규제의 관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이 주둔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소속을 될 것인지 그리고 전후 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이 전체 중동 전쟁 문제를 두고서 지금 거대 국가, 이제 거대 열강들도 굉장한 큰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침략이 이제 그만돼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하마스가 먼저 휴전에 나서고 하마스가 이제 잡고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먼저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열강들의 이 계속되는 충돌을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사실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꺼리고 있어서 평화유지군을 구성을 하는 것 자체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열강들이 서구 열강들이 어느 편에 서기 쉽지 않다. 네.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지지 세력들이 있긴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뒤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미국이나 네.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스라엘의 좀 뒤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도 괜찮나요? 완전히 이제 딱 잘라서 누구는 이제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누구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서방 국가들이고 그리고 반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들은 뭐 이란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국가 쪽이 많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서방과 이제 충돌하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이렇게 이제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것을 놓고서 이 갈등 상황이 점점 그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지역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국제사회가 둘로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이거를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서 또 중동 국가들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역으로 이제 양쪽에서 중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이랑 뭐 팔레스타인이다,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다 이렇게 분쟁이나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 뭔가 이스라엘 뒤에 더 빵빵한 세력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미국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 유럽 연합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약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부정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금융권이라든지 미디어 업계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조성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기는 있어요. 이 유럽 국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지속돼서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최근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라파를 전면 공격을 할 시에는 우리가 무기 지원 아예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과 달리 매스미디어 시대를 넘어서서 SNS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반발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SNS를 통해서 이제 현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인식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스라엘도 뭐 중동에 대한 이미지는 원래 부정적인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스라엘도 저는 만만치 않게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뭔가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뭔가 네.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뭔가 이스라엘 국민이라든지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민간인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이나 어떤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 민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이제 언론 매체들이 계속 보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까지는 이제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대한 분노가 커지다 보니까 보복 공격에 대한 지지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전쟁이 장기화됐고 더 이상의 이제 장기화된 전쟁이나 혹은 이제 결국에 민간인들이 계속 희생이 되는 차원이 부각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당면한 과제는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과 함께 이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인질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의 무사기한은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한다고 해도 이제 실익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무슨 대단한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 전략적인 요충지는 맞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큰 실익을 얻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국제적인 고립이나 아니면 재정 악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휴전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가자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뭐 복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사실은 그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한 번으로 또 끝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하면서 이 지역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지난 피해 복구부터 계속해서 이제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누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한들 이것이 이제 대단한 무슨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단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입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자 지구가 이제 고립된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자 지구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자 지구를? 그게 일단 벗어나기가 일단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그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 국경 지역 자기네들이 같이 이제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에는 이제 장벽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해상 봉쇄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연결된 지역들은 이제 아까 지하터널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다만 이제 가자 지구 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다른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국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제한적인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도 볼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가난한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전쟁도 끔찍한데 그냥 그 조그만 포인트 하나 자체도 너무 갑갑하고 끔찍할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심지어 그 세상도 전쟁 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뭔가 되게 안타깝게 다가오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사실 중동 전쟁이 네.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중동 전쟁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지를 않고 잊을만 하면 하나 터지고 잊을만 하면 하나 터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이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문제예요. 그에는 석유라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가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너지 자원의 가격 결정권을 지금 중동의 산유국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분쟁이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 더 심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그전에는 이 중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전력을 파견을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치안 유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 미국이 이제 출구 전략을 피기 시작을 했어요. 2020년대부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라크나 아니면 사우디나 다른 중동 동맹국에 주둔했던 병력 수도 크게 줄였고 지금 계속해서 출구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산유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큰 이제 고객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중동에서 거의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을 해왔고 이제 자체 생산되는 석유의 경우에는 모두 이제 비축을 해놓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석유로 쓸 수 없었던 셰일 오일을 이제 정유를 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미국은 현재 이제 캐나다와 미국 그 안에서만 석유를 지금 수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95%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5%도 이제 거의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미군이 이 지역에 많이 주둔을 하면서 이제 치안을 이제 어느 정도 군벌들의 움직임을 이제 막고 있었다면은 이것이 빠지게 되면서 지역 군벌들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해지고 좀 더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사실은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반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미국이 원래 이 지역에 워낙 강력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가 되고 미국이 출구 전략을 펴면서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또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랑 만약에 중국이나 이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분쟁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난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라크도 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리아도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예멘도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제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강들이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개념적으로 좀 혼동했던 것들
그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이랑 하마스가 왜 다른지 모르시는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 들으시면서 이제 오늘 확실히 개념 정립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중동 전쟁 3부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이제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3부작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편이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실 건지 살짝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3부작은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동에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IS와 같은 이제 근본주의 테러 단체들이 왜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무장 테러 단체들의 젊은 세대들이 계속 좀 경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지역은 뭐 어떤 미래를 향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잘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K 라디오 역사와 전쟁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송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